나경원 후보의 이 지지층들은 이제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배추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뭔 소리고? 국힘 대선 1차 예비 경선 가나다 순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다? 첫 번째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번째는 참 나경원 후보 또 안철수 후보가 막판 초접전이었겠구나. 근데 참 저는 이런 선거도 그렇고 일종의 투표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하나 또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죠. 물론 압도적이면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뭐 우리가 순위는 모릅니다. 득표율은 모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4강 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막판에 좀 치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조금 기류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기류의 변화가 좀 중도 확장성을 원하는 그런 좀 여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런 여론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기자로부터 전달받기로는 월요일 5개 기관이 800명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800명씩 5개 그러니까 58, 40, 총 4,000명이죠. 근데 이 4,000명을 월요일 다 못 끝낼 경우에는 화요일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수 응답자들이 좀 응답을 잘하는 시점은 주로 이제 좀 주말을 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저녁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주부층들이 좀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직업군별로 보면. 근데 이렇게 뭐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화를 받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것도 저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시간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했다. 뭐 이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은 아닙니다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후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나경원 후보가 뭐 10중 8구는 4강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 KSY 조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미세하게 한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수치를 보였고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기자들도 대부분 나경원 후보가 나가는 걸로 기사를 써놨었는데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제 오후죠. 그 안철수 후보 캠프에 공보단장, 뭐 홍보단장 등 실무진이 이탈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결과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결과는 우리가 참 이게 뭐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번 4강 결과는 결국 탄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두 사람,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2대2 대결 구도가 된 거예요. 2대2. 자,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죠? 오늘 23일. 3일입니다. 423. 29일이면 또 이제 2명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느냐.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4강에는 포함됐지만 2강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소리는 예측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갈 텐데. 과연 두 명이 누구냐.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탈락한 나경원 후보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여의도에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가 이게 나경원 후보하고 표심이 겹치는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어느 정도 겹치긴 하지만 그래서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김문수 후보가 약간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나경원 후보의 이 지지층들은 이제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후보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와 공통점은 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또 하나가 상당히 좀 강성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강성 보수. 그러니까 지금 4명에 올라간 후보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김문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탄력을 받아요. 예, 살짝. 그래서 예. 2명 중에 1명은 김문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배추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뭔 소리고? 예. 매일 신문 와그라노 뭐 이럴 수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강이 김문수, 홍준표, 예. 또 김문수, 한동훈 예.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결국 이제 대진표는 뭐 이거 어떻게 해서 재분석입니다. 예. 재분석에 따르자면 좀 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될 김문수 후보는 좀 이강의 결선을 낙관한다면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예. 올라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 네. 그렇게 되면은 이강이 이제 김홍이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후원금을 보면 이것도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적극 지지층이 중요하다. 우리가 왜 항상 투표 분석을 할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분석할 때도 적극 지지층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투표층. 예. 그러니까 지금 위드 훈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원금을 보면 11시간 만에 29억 5천만 원인가요? 30억이 거쳤다. 야. 우리는 왜 안 거치죠? 예. 뉴스 캐비넷. 이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배추 많이 팔아야죠. 그죠. 우리 예. 배추를 예. 제가 무조건 도매급으로 예. 팔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적극 지지층들 이 열성이 한동훈 후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결선은 김홍이냐, 김한이냐 예.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지 않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경원 후보 지지층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합류가 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위기감도 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합류하면서 탄핵 찬성이 2명이나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에 따라서 당원들이 이제는 50%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100%일 때하고 네. 당원들의 성격은 좀 더 강성 지지층으로 우리가 좀 분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원들은 강성이다. 그러면은 김홍이냐 김한이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비교적. 일단 도사님은 디폴트 값으로 김은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안타까울 게 예. 당원만 포함됐더라면 내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 그 당원들의 아쉬움이 또 여전히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네. 지금 또 적어도 김문수, 홍준표는 나경원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안철수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그러면 누구 쪽에 그래도 중앙대학교에 같이 갔던 사람 누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했거나 예. 통화한 사람 누구? 저는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 방자하다. 배추도사 출연 안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예. 뭐 출연하시죠 그래도. 예. 네, SNL도 출연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뭐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도 또 편의점 뭐 알바도 하시고 그럼요. 예, 그 SNL 가셔 그러셨는데. 내 편의점 관동선병인데 김문수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사님 말씀은 일단 나경원 후보의 그 표심이 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조금 당원이 포함된다. 당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한번 짚어봤고 또 하나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데이터 전문가, 선거 전문가께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적용됐잖아요. 적용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조사를 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됐을 때 나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시는지 혹여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랬을 리는 조금 만무한데 무당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살짝 그냥 보통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선에서 그냥 무당층이하고 들어오는 응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뜻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응답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러면 무당층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하자. 그러면
안철수와 나경원 중에서는 누구를 조금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최근에 이런 발언들을 보면 안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나경원을 예. 선택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이건 또 나경원 후보한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럼통도 있었죠. 최근에 뭐 콜드플레이 관련해서 네. 또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대체로 지켜가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지켜겠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무당층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보들 중에서는 최근에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나경원 후보 쪽을 좀 저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 소수더라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4,000명의 유효한 응답자 중에서 예.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건 4,000명이에요. 예. 4,000명 중에서 100명만 그렇게 해도 그렇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 좀 다뤄봤고요. 댓글 보니까 이게 예전보다 좀 접속자가 좀 줄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즘에 탄핵 선고 이후에 저희가 약간 좀 주춤했고 그 다음에 요즘 표심이 좀 가리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저희가 그렇죠. 그래도 나름 저희 편향되지 않게 저희 언론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예.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들어와서 예. 더 밀어주고 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예. 7시 반에 시작되는 뉴스 캐비넷을 보겠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는 길이죠. 일요일에 뉴스 직격까지 정치 직격인가요? 정치 폭격입니다. 정치 폭격. 죄송합니다. 예, 정치 폭격까지 쭉 한번 달려봐야죠. 사과하세요. 누굽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은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 외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의 표심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2차 경선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표도 상당히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50대 50이니까요. 저희 채널에도 이철우 후보랑 그다음에 유정복 후보가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두 사람을 다 우리가 정치 폭격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예. 유정복, 그다음에 또 이철우. 네. 저는 이철우 후보의 이 표심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봐요. 예. 왜? 이철우 후보의 표심은 TK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철우 후보는 물러나도 물러난 게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철우 후보의 표가 누구 쪽으로 가겠습니까? 일단은 탄핵을 반대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철우 후보의 표가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게 중요해요. 네. 준표냐 문수냐.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경북 영천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또 대구시장을 했고, 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반반 가느냐, 예, 예. 아니면 이철우 후보의 표가 좀 당원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지역별로 광역 단위로 나눠봤을 때 제일 당원의 숫자가 많은 게 어디예요? 이게 영남 지방 주로 TK잖아요. TK예요. 예. TK가 거의 한 35%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 결국 결정적이죠. 예. 전체 사실 영향력은 거의 절반에 또 미칠 거예요. 절반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철우 후보의 표가 당원까지니까 준표냐 문수냐, 문수냐 준표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당원들은 이철우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표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문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은 더 결이 윤으로 수렴되잖아요. 예, 그러네요. 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국민들은 보면은 조금 대중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후보를 지지하던 것이 그게 몇 %였던 간에 이들은 조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홍으로도 갈 수도 있다. 예. 이들은 그러니까 당원들은 문수 쪽으로.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준표 쪽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일단 이철우 후보가 자유우파 똘똘 뭉쳐서 위기를 타파해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배추도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당대표 선거와 관련 당대표가 아니죠.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과 사과하세요. 자 이럴 수도 있죠. 네네. 예, 오늘 배추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을 더듬죠 제가. 네네.
하하하. 근데 이제 지금 끊임없이 보도가 나오는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후보가 또 국힘에서 나오는 게 본선에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단일화 같은 거 염두에 두고요. 누가 돼야 좀 더 수월하게 단일화가 될지 이것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네. 뭐냐면 일단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운명은 24일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달렸다. 예. 이게 2+2 회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네. 생목저이 이러잖아요.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생목저이 이런다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득건 네. 안 득건. 예. 이 두 사람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 2+2다. 2+2가 4가 될 수도 있지만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결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영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통화잖아요, 그죠? 예.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걸 이제 그대로 영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고, 또 하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네. 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시간들. 그렇죠. 예. 제가 극동 예. 데이터 전문가니까 파이스트. 예.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터뷰를 할 때 네. 대선 출마하느냐 결정됐냐 하니까 not yet. Not yet.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not yet는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probably not 이랬어야 돼요. probably not. 그러니까 출마예요. 예. 출마예요. 예. 근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지지율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김이 되든 홍이 되든 한이 되든 안이 되든 간에 네, 예. 지지율이 깡패라는 이야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기거나 거의 박빙이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도저히 못 미친다. 오차 범위 밖으로. 그러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또 부메랑이 날아올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제가 왜 이렇게 겁을 먹죠. 설사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아니 지지율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한 10% 이상 차이가 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를. 그러면은 그걸 버틸 수가 있겠어요? 일단 지금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걸 봐서는 한덕수 대행이 범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한 수사가 그렇죠.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지난번 2021년 대선에서도 결국 뭐 자리를 윤석열 후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이번에도 그게 보수의 민심이다 그러면 홍 후보로서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 어찌할 수 있나? 동작하되 뭐 대세를 따르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재미가 없고 배추가 또 방자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 네. 그래도 지금 좀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수용의 의미를 비치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좀 단일화가 더 큰 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정부에 일을 했던 한덕수와 김문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은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이거는 제가 뭐 특정 후보에 대한 뭐 지지는 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제가 배추도서 뭐 한마디만 하면 다들 막 덜불처럼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근데 김씨가 중요하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경우 성격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성격을. 그러니까 좀 더 같은 정부에서 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일화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후보의 성격이 될 수는 있겠죠. 오늘 도사님의 말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보고 계시면 아주 박수를 치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말씀을 하신 게 한덕수 대행이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조금 많이 나올 경우에 다른 국힘 후보군에 비해서 많이 나올 경우에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좀 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셨고 그다음에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근데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아니 뭐 지지율에 따라서 예.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 지금 한덕수 대 같은 경우에 그 추대위까지 출범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외부에서 조직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합한 후보가 아니고 왜 또 이번에 국민의힘은 또 후보를 못 내는 또 정당이 되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가 생기고 한덕수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언급량이 트럼프가 이재명보다 많다. 그리고 한덕수가 다른 거론되는 지금 4인방 국민의힘보다 언급량이 빅데이터가 많아요. 예, 예.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노래를 부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선거가 된다. 못 이겨요. 예. 그리고 탄핵 내란 프레임만 갇혀 있으면 못 이겨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의 프레임을 뭘로 가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경제, 미국, 트럼프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려면은 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덕수라도 한번 내세워 보자. 예. 이 여망이 추대위에 깔려 있는 거죠. 일단 뭐 추대위가 지금 여기저기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일단 어제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공동위원장이라는 분이 어제 공동위원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설립자의 장남이자 또 전남 지역의 주요 언론인 무등일보의 회장이었던 인물이더라고요. 이게 빅텐트,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뭐 빅차박이 되겠지만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일각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야권의 전략가가 붙었다. 그쪽 세력도 좀 붙은 거 아니냐. 비명에서 어떻게 보면 축출당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풍문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처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이후에 네. 한덕수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호남 쪽이에요. 예. 호남 보수 비명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확장성이 가장 커지는 거죠. 지역적으로 호남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한덕수가 아니냐는 거죠. 또 보수 대연합 이른바 빅 차박, 네. 빅 플랫폼, 네. 빅 웨이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성식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방송을. 예. 굿모닝 잉글리시 오성식입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넓힐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최근에 제7공화국 7차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여기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면 견인이 가정하지 않겠냐. 이낙연 전 총리까지.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총리를 한 종종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예.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폭이 제일 넓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수에서 왜 후보도 한 명 제대로 못 내느냐 이런 이야기하지만 결국 보수가 뭐 그런 이유 또 원인도 뭐 지적을 받아 마땅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으면 실력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주미대사도 했었고 또 트럼프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비상은 그거예요.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트럼프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가 아니겠느냐 예. 하는 이런 분석과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지금 이제 한덕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조금만 더 한덕수 대행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공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명동성당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조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명성교회도 갔다 왔죠. 명성교회. 주말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여기 예배에 다녀왔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원자력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굳건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스텝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제가 제 명성이 높지 않지만 명성교회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의 대선 후보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순복음교회를 가요.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동훈 후보도 순복음교회를 갔잖아요. 네. 이영훈 목사를 만나요. 대부분 왜냐하면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고 덩치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헤비급 매치지만 교회에서는 정치가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스튜디오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순복음교회를 가요. 심지어는 동작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도 동작구 주민들이 많아요. 순복음교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의 영등포구에 있는 동작구가 아니라 순복음교회 앞에서 신도들을 맞이합니다. 그 정도로 순복음교회. 그런데 왜 명성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강동구죠. 강동구를 왜 갔을까요? 이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강을 건넌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콕 집어서 명성교회잖아요. 명성교회는요, 그게 분명한 특색이 있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이제 지난 한 20년 새에 확장이 된 그런 교회죠. 명성교회를 갔다는 건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를 콕 집어서 갔다라는 거는 대선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뚜렷해진 거 아닌가. 아하.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를 갔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의 종교계에 이런 것을 위해서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명성교회는 잠깐 보십시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콕 집어서 명성교회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명성교회를 갔다. 이건 다분히 이 선거 대선 출마에 대한 보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차출론이 커지자 탄핵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재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아예 겁박만 하지 말고 탄핵을 좀 실행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재탄핵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기 입으로도 얘기 안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들어와 하잖아요. 그죠? 탄핵 들어와. 재탄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후보로서 압도적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다가 이 레드 카펫을 레드벨벳 붉은 양탄자 대글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걸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라도 절대 탄핵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최상목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갑자기 우리 또 다른 홀리필드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대선 끝난 거 아니냐. 지금 50%가 넘는 조사도 있잖아요. 그냥 대세론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한덕수 재탄핵을 추진하는 순간 완전 돌발 변수가 되거든요. 이건 정말 이 재점화를 한덕수의 대망론을 재점화시켜버리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탄핵을 안 할 것이다. 탄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40일만 지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할 거겠죠.